네, 선생님들 일찍 들어와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사용할 사이트 주소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교육.com이라고 크롬 창에서 이제 주소 창에서 한번 접속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댓글로 저희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어디서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링크에 남겨주셨는데요. 추석 체크는 구글 설문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교육닷컴에도 제가 이렇게 넣어 두었거든요. 주소창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교육.com 이렇게 치시면 네,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도 제가 채팅창에 하나 올려두겠습니다.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 여기 2023학년도 소프트웨어 AI 전담교원 직무연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 아래 부분에 들어오시면 네, 요 관련해서 몇 가지들 쭉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요거 클릭하시면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출석 체크하시는 란 그리고 확인하는 란 아래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전담 교원들 연수인 만큼 2022에서는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수업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는데요. 얼마큼 강조되냐면 이렇게 예전에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와 함께 이번에는 읽고 쓰고 셈하는 거에 정말로 컴퓨터 하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소양이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읽고 쓰고 셈하는 거에다가 디지털 소양도 키웠는데 언제 이것들을 키워줄 거냐라고 봤더니 모든 교과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을 신장시켜라 라고 하면서 정보 교과에서 이거를 많이 신장시켜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어떻게 두 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강현주 선생님은 제가 한번 운영진 선생님들이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가지고 실수가 두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얼마만큼? 17시간에서 34시간, 그리고 중학교는 68시간이죠. 34시간에서 68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인공지능 전담 이런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는 치과 전담 교사를 따로 두겠다. 정보 전담 교사를 따로 두겠다 할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이번 개정 교육과정을 좀 추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이런 다양한 혁명도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3년 내로 모든 학생들이 1인 1기기를 가질 거라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빠르게 디지털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것들을 다뤄보실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만큼 늘었는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정보교육은 실과의 정보 영역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서 34시간 이상 편성 운영한다. 여기서 마지막 글자가 되게 컸어요. 처음에 제가 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할 수 있다였어요.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다라고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실과에서 17시간밖에 하지 않을 경우 아주 많다고 생각해서 이 교육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 교육과정에서 한다면 34시간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과에는 그러면 실과 시수가 늘었느냐?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실과는 17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니까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학기별 한 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자율시간 등을 이용해서 실과가 아닌 정보 교육을 17시간 정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34시간 운영해야 되고 근데 실과에는 17시간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17시간 어디서 할 거냐? 학교 자율시간 등에서 운영해라. 아마 창체에서 빠지든 다른 교과의 수업을 조금씩 빼오든 간에 자율시간을 이용한 게 생길 건데 그거를 우리는 선택 과목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택 과목이 뭐지라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한자 교육 하잖아. 우리 환경 교육 하잖아. 그거는 번교과 교육이고 선택 교과가 아닙니다. 그죠? 선택 과목이 아니고 그건 번교과로 그냥 교육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서도 나와야 되고 시수도 따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했으니까 평가도 해야 되는 하나의 교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2022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3학년 이렇게 한 학기에 하나를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3학년 1학기에 생태 디지털, 6학년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34시간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34시간 동안 수업을 해라. 그래서 이게 실과 안에서만 이제 코딩을 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교과서가 생긴다라고 본다면 전담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왔다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 요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기술 시스템이라는 영역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영역이 5개의 성취 기준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역시 5개의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5개의 성취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 5개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둔 부분 있죠. 빨간색. 이 부분이 뭐냐면 새롭게 들어온 영역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1, 2, 3번으로 압축이 되고요. 네 번째, 5번째가 새로 들어왔어요. 네 번째는 데이터 영역이고 5번째는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정말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부록이라는 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좀 특이점인데요. 실과 교육과정은 그 안에 5개의 성취 기준만 있는데요. 부록으로 플러스 7개의 성취 기준을 별도로 줬어요. 플러스 7개의 성취 기준을 별도로 줬는데 이건 언제 할 거냐라고 하면 너희들 혹시 6학년이든 5학년이든 자율 시간에 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선택했으면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해. 근데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아직 교육 자료가 있느냐?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교과서들이 실과 익힘책 또는 실과 부록처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되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성취 기준이 7개나 더 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실과에 보면 성취 기준이 무려 12개예요. 12개. 그러면 배로 늘었던 느낌이 들죠. 이 정보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2025년
2026년의 일이에요. 그죠? 당장에 2023년, 2024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실과의 소프트웨어 교육 17차시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우리가 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1시간 정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인공지능 파트를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실과의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아주 기초적인 소양 기준, 체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 과정에도 기본적인 것만 알려줘라라고 이렇게 가볍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요, 이런 하나의 영역에 한 단원에 잡혀 있죠. 보통은 6학년 2학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6학년 2학기에 실과 단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술 활용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치과에서 로봇 영역입니다. 로봇 영역. 그래서 그런데 어떤 교과서든 치과는 6종 교과서가 있거든요. 6종 교과서 모든 교과서가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그 다음 로봇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배운 코딩을 이용해서 로봇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단원이 앞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영역만 17시간이고요. 로봇을 다루는 단원은 또 한 6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소프트웨어는 17시간, 요 기술 시스템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역은 큰 단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뭐 생활과 소프트웨어라는 단원도 있을 거고, 뭐 즐거운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단원명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는 중단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이해, 하나는 절차적 문제 해결, 하나는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요 3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3가지가 성취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5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요 5개가 17시간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로봇은 뭘까요? 라고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기술 활용이라는 영역의 로봇 단어는요. 소프트웨어 17시간이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17, 이게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 중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17시간 요 5개의 성취 기준이 있어요. 5개의 성취 기준으로 17시간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성취 기준당 한 3시간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성취 기준. 네, 늦게 오신 선생님들 괜찮아요. 이게 수업 끝나고 차근차근 들어오시면 됩니다. 출석은 쭉 열어둘 테니까 선생님들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어디까지 했냐면 소프트웨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 소프트웨어 성취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요 15개가 17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책은 6가지예요. 현재. 다음 2022에서는 몇 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6권의 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또는 실과 전담을 하고 계신다면 이 중에 한 권을 쓰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성취 기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제가 경동초등학교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 것들을 조금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면 또 질문도 주세요. 자, 소프트웨어 이해 파트입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이 소프트웨어 이해 파트는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을 한번 보면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크게 보니까 활동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거 하나. 이 2가지면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요건 한 2차시 정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저랑 같이 인공지능교육닷컴에 가서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인공지능교육.com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링크를 바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링크를 드렸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요. 세 가지 영역, 소프트웨어 이해, 절차적 사고,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구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이해를 들어가 보면 저는 교과서는 비상이에요. 비상이지만 내용이 좀 재구성을 해서 좀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먼저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는 활동이 한 차시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학습지, 빙고 학습지를 통해서 우리 교실에서 사회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조금 넣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두 번째 차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역시 어떠한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거를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고 또 얼마만큼 발전할까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를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넣어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습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이 소프트웨어 이해 영역에서 살펴보실 학습지를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요 성취 기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 빙고로 알아봤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없으면 어떻게 불편하지라는 식으로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가 뭐다. 소프트웨어를 탐색해보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교과서대로 했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자율주행, 밥솥, 세탁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다뤄본 물건들이 많아요. 스마트 냉장고.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익숙한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 교과서에 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구성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절차적 사고인데요. 절차적 사고 교육은 좀 재미있게 못하나라고 교과서마다 이 절차적 사고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볼게요. 이 성취 기준은 이렇습니다.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좀 애매하죠.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죠? 해설을 보면 좀 나아요. 해설을 한번 보실게요. 절차적 사고란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절차적 사고란 자, 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문제를 각 단계별로 처리한다. 단계별로 처리한다. 그거를 일상생활 속 사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나눈 다음에 차례대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해봐라. 근데 그게 일상 속 사례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에 와서 1인 1역을 한다. 그러면 1인 1역을 하는 순서가 있겠죠. 뭐부터 한다, 뭐 다음에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1인 1역이면 단순한 하나의 단위겠지만 우리 반을 아침 청소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 창틀, 바닥, 복도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어떻게 하는지 차례 순서대로 적어두면 우리 반 아침 활동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절차적 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네요. 뭐냐면 놀이 중심, 신체 활동, 퍼즐 등 이런 것들로 해라. 컴퓨터 없이 해라. 언플러그드 활동을 해라. 컴퓨터가 없는 걸 언플러그드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보면요. 절차적 사고 교과서들은 대부분 이래요. 절차적 사고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예시도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어떤 교과서는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어떤 교과서는 놀이로 해보고, 어떤 교과서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하고, 어떤 교과서는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언플러그드 활동을 해요. 즉, 교과서마다 그 해석이 달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되게 재미있고요. 사실 어떤 교과서는 그렇게 재미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들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6종의 교과서에 있는 언플러그드 활동, 즉 절차적 사고 교육은요. 크게는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활 속에서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는 놀면서 절차를 배우는 것, 하나는 명령어라는 개념을 익히는 것, 하나는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배우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생활 속에서의 절차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놀이로 하는 거네요. 놀이로 먼저 한번 해볼 거요. 생활 속에서 하는 절차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양치질하기, 소화기, 불 끄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양치질하기를 왜 6학년한테 가르쳐 주지라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치하는 순서를 이렇게 알려준다. 소화기 끄는 거 왜 갑자기 실과에서 하지? 라고 했더니 소화기를 사용하는 절차를 알려준다. 그래서 절차 때문에 그런 거 알려준다는 거고요. 놀이는 이런 것들을 하네요. 앞에 나와서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못 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린 애도 있고, 이렇게 그린 애도 있고, 다양하게 그리는 겁니다. 뭐가 빠졌을까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설명을 더 정확하게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내고 퀴즈하고 이런 것들로 학생들이 하고요. 어떤 데는 몸동작을 순서대로 해서 친구들하고 몸동작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놀이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와 절차와 관련된 건 이런 교과서. 이게 천재교과서인데요. 천재교과서에서는 이런 컵 코딩 같은 것들을 넣어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직접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스테컵 가지고 이런 식으로 컵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는 컵을 드는 거야. 요거는 옆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옮겨다가 이건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리는 거야.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명령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퀴즈로 시작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와 이렇게 컵 쌓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정답 알려주고 반대로 수행평가도 칠 수 있어요. 절차적 사고 수행평가로 어떻게 얘들아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 만들기로 수행평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 교과서에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보드게임을 해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귀찮고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이 명령어들 다 잘라야 되고요. 뭐 뒷판에 있지만 그것들 한번 쓰고 나면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런 보드게임은 차라리 간단한 교구들을 구입하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뭐 동아리든 그리고 다양한 예산들이 내려오니까요. 이 교구 뭐 한 2만 원이면 한 세트 사거든요. 그러면 학급에서 한 6세트만 딱 사두면 소프트웨어 교육할 때 보드게임이 쉬워요. 그래서 뭘로 검색하냐면요. 언플러그드 보드게임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양한 명령어와 관련된 보드게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잘 가. 하는 거 엔트리에서 예쁘라. 네, 맞습니다. 잘 가고. 네, 저희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 거기 엔트리 보드게임이라는 게 많아요. 나중에 보드게임 링크도 좀 이게 뒷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보드게임 중에 그나마 괜찮은 보드게임들 나중에 링크로 여기에 선생님께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인 엔트리 부품 찾기랑 폭탄 대소동 링크 조금 남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보드게임이 있는데 저는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서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밑판만 있고 이런 대구 근대 골목을 찾아가는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찾아가는 알고리즘 놀이를 해봤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컴퓨터 과학입니다. 컴퓨터 과학은 뭐냐면 선생님들 CS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사실은 이 언플러그드라는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나왔어요. 언플러그드. 컴퓨터 사이언스를 컴퓨터 없이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해서 뉴질랜드 쪽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게 알고리즘이랑은 조금 달라요, 사실. 이 파트들은요, 이쪽 파트들은 얘랑 결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절차,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좀 생뚱맞게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할까? 컴퓨터 구조는 어떤 걸까?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교과서에 들어와 있느냐? 교육부가 이런 절차적 사고 교육을 컴퓨터 없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언플러그드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교육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는 언플러그드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사실 초등학생들이 하기 어렵고 절차와는 별 상관없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언플러그들을 같이 쓴다는 이유만도 좀 들어왔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암호 해독하기. 이게 뭐 절차하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차례대로 아이들 줄 지어서 오름차순 만들기, 내림차순 만들기. 이거는 명령어나 절차와 관계없이 컴퓨터 속에서 어떤 것과 동화 출판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들은 사실 별도로 안 해도 상관없으세요. 교육과정 다음 2022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그냥 빠져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뭘까? 갑자기 왜 암호 찾기를 하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컴퓨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진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진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컴퓨터 과학이에요. 0과 1로 표현된다. 사실은 이게 팬더야 라고 하면서 글자를 숫자로 바꿔볼까? 숫자를 글자로 바꿔볼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래도 해보면 아이들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우스가 잘 안 먹어서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두 번째 파트인 절차적 사고 교육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PPT와 수업의 대표적인 사진들을 좀 넣어 두었어요. 첫 번째 아까 친구들이 자세하게 놀면서 놀이로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여기다가 넣어 두었고요. 두 번째 컵 코딩. 컵으로 쌓기와 관련된 것들 PPT와 자료를 넣어 두었어요. 세 번째 이 보드게임과 관련된 자료도 넣어 두었고요. 네 번째 요거는 수행평가로 한번 했던 거예요. 아이들 실과 시간에 요리하기 단원과 병행해서 복잡한 문제, 달걀 삶기라고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나눠서 그 각각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그럼 자기만의 레시피를 절차적 사고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수행평가도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CS 언플러그드에서 말하는 픽셀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보드게임과 관련된 이런 학습지가 아니라 이 PPT 같은 것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 여기 하나 살펴보시면 절차적 사고 교육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절차적 사고는 요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과서 보면요. 예, PPT가 안 열리는 게 있나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봐드릴게요. 네, 절차적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면요. 어떤 교과서는요. 글자가 정말 많아요.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요, 현장 체험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절차를 막 설명을 하면서 막 가득 채워놨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뭐지, 절차적 사고는 왜 복잡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명령어, 그 다음에 이런 놀이와 퍼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교육닷컴이라고 있는데요. 사이트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실컷 놀고 실컷 교육을 했어요. 나는 보드게임을 열심히 하고 컵 코딩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오늘 소프트웨어 시간에 컵사 타고 왔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시간에 보드게임만 엄청 하다가 왔어.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명령어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한번 살펴보실 부분이고요. 세 번째 파트네요. 벌써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육의 시작은요, 저는 코드.org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보면 이 코드.org를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가 아마 동아출판사 한 출판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코드.org나 엔트리 미션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 아이들은 놀이처럼 되어 있지만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모두 체험해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클릭해서 블럭을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고 실행하고 틀리면 다시 고치고 디버깅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어 보고 실행해 보고 아이들이 만든 그 블럭 자체가 프로그램이고 그런 과정이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그러면 그 블럭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션만으로도요, 아이들은 충분히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한두 시간 정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접근하고 나면요, 나중에 엔트리 들어가서 훨씬 더 쉬우십니다. 이렇게 저는 시작할 때 이런 코드.org나 엔트리에 있는 미션들을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한번 해보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이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파트에 들어갔거든요. 엔트리 또는 코드.org 미션을 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처음으로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성취 기준 한번 볼게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가 첫 번째 성취 기준이에요. 그럼 프로그래밍 도구가 뭐지라고 보시는데 밑에 보면 프로그래밍 도구는요.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개 끊어서 한번 볼게요. 블록 기반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블록이 아닌 기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텍스트 기반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C 언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과 같은 거는 텍스트 기반의 언어라고 부르고요. 엔트리 스크래치는 블럭을 붙인다고 해서 블록 기반의 언어고요. 그런데 블록 기반 뒤에 교육용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교육용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파이썬은 교육을 할 때도 쓰기 때문에 교육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블록 기반인데 교육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도구. 우리는 이거를 엔트리를 선택하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이거를 스크래치를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교는 모두 엔트리입니다. 즉, 엔트리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해라. 그리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까지 있죠. 요까지.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해라 라고 하는 거는 코드.org에서 해요. 엔트리에서 하지 않고요. 코드.org에서 간단하게 미션 형태만 수행해도요. 아이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간단한 나만의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넘어갑니다. 이성치 기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아이들이 결과물을 만드는 걸 결과물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ing를 붙여서 블럭들을 쌓아가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프로그래밍이 뭔지 안 다음에 엔트리를 이용해서 교과서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성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학사는 이렇게 있죠?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야. 그리고 엔트리는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술. 네, 저는 시간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망했어요. 망하진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선생님.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네, 인도로 뒤로 오세요, 뒤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앞으로 오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선생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뭔지,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요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뭐다? 프로그래밍이다. 프로그래밍.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바로 요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엔트리를 쓸 거야. 근데 요게 스크래치라고 광고해주는 요 교과서도 있네요. 사용하진 않지만 스크래치를 씁니다. 요런 교과서 비상도 마찬가지네요.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야. 근데 엔트리가 이런 거야.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하다 보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거는 조립소야, 이거는 뭐 어떤 거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 하다 보면 이 자연적으로 쓰는 거지 이 단어 하나를 할 필요는 없다. 블록 꾸러미가 뭐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이런 거야, 엔트리 이런 거야 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제가 뭐 휴지통이 여기 있어 이거 다 필요 없이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동화가 이렇게 돼 있죠. 미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잘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잘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교육 과정에서 제가 넣었던 부분이에요. 프로그래밍은 미션으로 충분히 기초 과정을 익힐 수 있다. 그래서 미션으로 익히고 나중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션이 꼭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다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두 줄이에요, 두 줄. 세 줄, 세 줄, 네 줄, 네 줄. 그런데 미래만 이만큼 똑같은 성취 기준이에요. 그럼 미래엔 지금 자기 실과 교과서를 열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인인가? 큰일 났다. 아이들이 이거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거의 못 따라합니다. 거의 못 따라해요. 따라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선생님께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미래엔에서 말한 이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꽤 많죠. 이거 보고 이거 만들어라 하는데 애들이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게 바로 이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학습지가 있으면요. 모든 아이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학생들 4반과 함께 이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번에는 프로그래밍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공지능교육닷컴에서 저기 아랫부분 프로그래밍 파트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학생들하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code.org 또는 이런 다양한 미션들, 재밌는 미션이 진짜 많아요. 이걸 한 2시간 하고 나면 애들이 코딩도 재밌어하고 스크랩 엔트리도 엄청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했어요. 이 부분을 했는데요. 제가 PPT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PPT를 가지고 제가 수업했던 거는 얘들아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는 걸까라고 하면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화면을 녹화해서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비와 개구리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 움직임이 있는 요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동물은 몇 마리지? 2마리요. 이렇게 나오죠. 누구누구지? 그러면 개구리와 나비.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왜 묻느냐? 이건 2학년이면 충분히 1, 2학년도 알겠다. 그죠? 묻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미션형을 하면 무조건 한 캐릭터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이게 두 개를 움직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개다라는 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움직이는 게 두 개지. 그러면 내가 명령을 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개야.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바뀌고 있지?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이거 왜 물을까? 누구나 보면 알 건데 라는 건데 질문한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명령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아, 두 동물한테 날아다니는 명령 또는 모양이 바뀌는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거고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왜 했을까? 4초 동안 8번 바뀌려면요. 0.5초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요. 빨리 바꾸면 모양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0.5초의 의미는 뭐다? 한 가지 모양을 바꾼 다음에 0.5초 정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0.5초의 의미는 명령어로 0.5초 기다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복, 몇 번 반복하지? 8번 반복해요. 순차 선택 반복은 뒤에서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크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엔트리나 코드.org 미션을 해보면요. 자연스럽게 반복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아이들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완성시켰어요. 이게 학습지가 주고요. 요걸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몇 분 걸리냐면요. 30분 걸려요. 컴퓨터를 안 켜고 30분 동안 학습지와 우리 주고받는 이야기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해보자라고 해서 요 씨앗 파일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씨앗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미리 나누어준 명령어들을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대로 이렇게 쌓아서 숫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쌓아서 숫자 고치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요 알고리즘, 요게 학습지인데요. 요 학습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에서 이거 안 만들어줘요. 따라해 봅시다도 안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까지 데리고 오면 자기 종이에 있는 알고리즘 보고 지금부터 나비의 움직임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라고 하고 모르겠는 친구 손 들으세요 라고 하면 한두 명 뭐 못 들어와서 사이트에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나머지는 그 다 종이 보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빨리 하는 친구한테는 개구리도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개구리까지 가는 친구도 있고 나비까지만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수준별 교육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 개별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1대1 지도도 가능하고요. 코딩 수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앞에서 해주면요. 이런 사단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막 자, 이거 붙여라, 붙여라 하는데 몇 명이 못 따라왔어요. 선생님, 뭐요? 그럼 다시 붙여라, 붙여라. 이걸 몇 번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냥 똑같은 거 만드는 걸. 그렇게 따라하기 식으로 만들면요. 여전히 아이들이 다음 개구리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면 개구리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아셨을 거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수업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두었고요. 알고리즘은 어디 있느냐? 여기 패들렛에 들어가 보시면 요 패들렛 어디 있는지 요 주소를 바로 또 공유를 좀 드릴게요. 요 주소를 하나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요 패들렛을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사용한 학습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개구리를 했던 학습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학습지 아이들은 풀고 요건 교사용 답지 풀고 요거 보고만 프로그래밍을 잘해요. 아이들 잘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다른 파트들 학습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두었고요. 왔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각 교과서의 PPT는 이런 식으로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각 교과서마다 PPT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게 어디서 만들었느냐? 네이버 커넥트 재단, 엔트리를 만든 네이버 재단이랑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회에서 학습지가 필요하다. 선생님들 학습지 없이, 알고리즘 학습지 없이 만들면 따라하기밖에 안 되고 애들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학습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엔트리에서도 그러면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다 어디에 수록이 돼 있냐면 이렇게 네이버 교과서 학습하기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도움 자료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수업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 두었으니까 선생님들 여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자료들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들 조금 고민을 해볼 거는 이 파트예요. 절차적 활동이랑 연결이 되는가? 절차적 활동이랑. 절차적 활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사실 프로그래밍은 절차적 사고 교육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리즘을 세우고 그 알고리즘대로 구현만 하면 되지 그거를 다시 알고리즘과 별차적하고는 완전 딴 파트다라고 보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패들렛 주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주는 선생님들 패들렛 주소도 하나 올려주세요. 네, 두 번째 성취 프로그래밍의 두 번째 성취 기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를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파트는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데요. 자료 입출력, 한마디로 전자계산기입니다. 땡땡 숫자 누르고 더하기 숫자 누르면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오는 그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니까 숫자 값을 더하거나 뺀다. 그리고 문자를 서로 연결한다. 요게 해야 되는 목표네요. 그럼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학사는요. 무엇을 물었냐면 계산기를 만드는 거였네요. 목표 되는 거 요 정도네요. 금성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으로 두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역시 계산기네요. 근데 여기 알고리즘이 어디 있을까요? 요게 알고리즘이네요. 요 정도 알고리즘으로 가능할까? 저는 조금 더 자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아출판사는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을 뭘 만들었을까? 문제의 동아출판사네요. 여기 이상해요. 이게 다예요. 애들이 만드는 게. 뭐가 빠졌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미래에는 나이를 묻네요. 나이. 좋은 것 같아요. 비상은 광복 몇 주년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재는 용돈 계산을 묻는데요. 크게 보면 이 6개의 출판사가 총 3개의 출판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바로 변수가 없는 교과서예요. 변수.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 그래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 변수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대답이라는 공간에 대답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와요. 자, 올해 몇 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2023을 입력하면 여기 2023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올해는 한일운동 몇 주년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질문을 했어요. 질문, 올해 연도를 입력하세요. 하니까 입력받았어요. 그 입력값이 대답으로 들어와 있고요. 빼니까 광복 몇 주년이냐. 자, 사용할 용돈을 입력하세요. 남은 용돈은 땡땡땡 초 동안 말하고 500, 5천 빼기 대답. 내가 뭐 2,000원 썼다. 그러면
여기에 2,000원이 저장되고 처리되고 출력, 입력, 처리, 출력, 입력, 처리, 출력인데요. 동아출판사가 뭐가 없나요? 입력이 없어요. 동아출판사는 질문에서 데이터를 받지 않아요. 그냥 처리, 출력만 있어요. 동아출판사는 어떻게 보면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동아출판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보시고 이 부분 말고 다른 출판사에 있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하시면 아이들이 오개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변수가 있는 거. 변수가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근데 왜 변수, 아까도 질문하고 대답 받아가지고 했는데 왜 얘들은 변수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유는 질문을 하고 대답 받는 거는 마지막 질문 대답밖에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도 없고 이 과정도 없다고 치면 첫 번째 수를 입력했어요. 10. 두 번째 수를 입력했어요. 20.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 대답을 서로 더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얘는 대답은 20밖에 기억을 못해요. 10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대답 받았는 즉시 새로운 공간,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시켜 놓고 대답 받으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시켜 놓고 저장된 두 개를 더하면 더하기가 된다. 금성과 동화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첫 번째 수 대답을 저장시켜 놓고 두 번째 수 대답을 저장시켜 놓고 대답과 대답을 더한다. 요게 이제 계산기죠. 자, 요거 미래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얘가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거를 제시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얘가 괜찮아요. 올해 연도는 태어난 연도는 나이 빼 여기에 딱 계산한 다음에 나이입니다라고 글자 합치기까지 한 번 해서 얘는 괜찮은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리즘이 좀 아쉽죠. 알고리즘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짜봐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다 제시하고 똑같이 만들어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다 패들렛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입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 설계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입력이 없는 교과서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요 과정과 같이 병행했는데요. 순차 선택 반복이라는 구조를 배우는 것과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무엇을 했는지 잠시만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에 보면 프로그래밍 파트 이렇게 오면 미션들 했었고 그 다음에 나비 날렸고 그 다음에 광복 몇 주년인지 해봤으면 저는 자물쇠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방에 해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BMI 지수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사실 10 더하기 10 나이 계산기는 안 만들어도 우리 나이를 잘 알아요. 그죠? 용돈 계산기 5,000원에서 3,000원 빼는 거는 애들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도 잘해요. 근데 프로그램을 왜 만드느냐?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본다면요. 이 정도는 복잡해야 돼요. 이 정도는. BMI 정도는. 그런데 왜 이게 없을까라고 보면 분명히 BMI라는 건 아이들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도 배우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왔을까 봤더니 성취 기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곱하거나 나누기가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교과서가 선택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써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완성하는 것까지 가면 조건이 있어요. 만약 이거보다 크면 뭐 작으면 저체중, 이거 사이면 정상, 이거 사이면 과체중, 이거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말해줘라.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해라 라는 식으로 반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선택 반복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요. 여기 PPT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앤다운 게임도 순차 선택 반복을 하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래밍들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이렇게 넘어보면 이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요게 순차 선택 반복을 가르쳐 주는 파트인데 금성은 청소기 요런 거, 교학사도 청소기, 금성도 청소기, 동화는 행복 저금통이라고 해서 뭐 누르면 10만큼씩 더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자물쇠. 자물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때 디지털 도어를 열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도어의 원리도 배우고 생활 속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를 가르쳐라고 한다면 어떤 교과서든 간에 이 미래에는 자물쇠를 가르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돼요. 이거 하나면 충분히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걸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상에서도 저희가 교과서가 이걸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걸 안 가르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이것까지 가르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얘가 훨씬 더 심플하면서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해보도록 한대요. 20번 할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예 라고 했더니 호루라기 소리 나고 앉았던 모습 1초 기다렸다가 호루라기 소리 내고 일어서는 모습 이거를 20번 반복해래요. 아니요 라고 하면 10번을 반복하래요. 호루라기 불고 앉고 일어서고 이거를 다음에 또 함께해요 라고 끝나버려요. 이거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애들이.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쓰려고 만드는 거야? 라는 그런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아이도 재미없어 하니까 제가 봐서 자물쇠가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천재교과서입니다. 정말 말이 많죠. 천재교과서 만드신 지필진 선생님이 말이 많으세요. 그래서 양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이만큼 많아요. 방석 퀴즈 이런 것들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렵다면 자물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을 잘 안내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주제인가 자물쇠 또는 이런 디지털 도어 또는 BMI처럼 아이들이 조금 어렵지만 흥미있는 주제들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내용들은 어디에? 인공지능교육.com이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여기 연수 자료에 있을 거고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는 요 연수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들어와 있을 거니까 지금은 바로 요거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출석 체크는 여기 있고 마칠 때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는 여기 들어오시면 이해, 절차적 사고, 프로그래밍 교육, 그 다음에 관련된 학습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래밍 파트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파트에서 쓰여지는 링크들은 또 패들렛으로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링크들, 교과서, PPT 또는 씨앗 파일, 완성 파일을 다 불러 놓았어요. 다 모아놨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들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말 길게 해주셨는데요. 10분 정도 쉬셨다가 제가 딱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 또 이렇게 업무 보시는데 지장 없으시도록 퇴근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한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링크 또는 채팅 주세요. 편히 쉬십시오.